안녕하세요.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여러 군데 이제 몰이 많아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지내는 곳이 아니면 몰에서 나갈 일이 없을 정도로 몰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몰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센트럴파크 몰로 가는 길인데 이제 바깥에서 조금 걸어가야 돼요. 여기는 아직도 웬디가 있습니다. Oh yeah. Yeah. Please. Yeah. Come. Yeah. Have to go. Yeah, see you. Yeah.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Yeah. Ayu. How are you? Welcome. See you again. 오랜만이에요. Hello. Yeah. Nice to meet you. Hey, Michael. Yeah. Hi. We just arrived from airport here. No. Oh, long time no see. Yeah. Long time no see. 안녕하십니까. 근데 그거 뭐 이렇게 들고 다녀? 예, 유튜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평소와 다르게 이제 버킹엄 예,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되게 오랜만에 왔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사무실에 많이 못 나오게 됐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직원분들, 회장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반갑게 인사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버킹엄과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인도네시아를 오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버킹엄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그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오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작년 여름쯤에 그
황현기 대표님으로부터 이제 베트남의 어떤 핀테크 기업이나 이런 거 연결해 달라는 좀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으로 좀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는 이제 이것들을 좀 연결을 해주시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베트남에 있는 핀테크 기업들 그리고 CEO 분들을 좀 연결을 해서 일적으로 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 전에도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은 많긴 했는데 사실 그때도 바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제 크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타이밍이 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10월 31일 날 저는 그때 인도네시아 처음 오게 되었고, 그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말로만 들었던 어떤 사업들이나 인도네시아라는 어떤 나라의 특성들, 인구수, 그리고 이제 가능성, 이런 내용들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뭐 자카르타를 뭐 가거나 이렇게 생각할 일은 없잖아요. 관광지도 아니다 보니까는. 예, 그런데 직접 와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나니까 정말 인도네시아에 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보았고요. 그리고 정말 제일 좋은 거는 국민성이더라고요. 인도네시아를 저는 많이 사랑하게 되었고 제2의 조국으로 생각할 정도로 인도네시아에서는 꼭 이렇게 성공을 하고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이제 황현기 대표님께서 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저희 스노우시드 플랫폼 자체가 지금 RWA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RWA 상품 자체가 또 버킹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버킹엄과 무슨 관계고, 그리고 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주목하여 RWA를 로승화시켰는지, 네,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할 수 있으니, 맞습니다. 네, 그것도 그래서 인도네시아 현지에 와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맨 처음 먼저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부분은 어쩌다가 제가 김재민 이사님과 같이 처음 인도네시아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메타공주를 좀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퇴사를 하고 나서, 메타공주를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때 마침 인도네시아의 이제 제임스 회장님이랑 김경훈 이사님이 저희한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연락을 주시더니 본인들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허가를 받았는데 개발을 하고 뭔가 운영을 해 나아갈 조직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어떻게 보면 또 머리도 식힐 겸 인도네시아에 한 10일 정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9박 10일 정도 있으면서 버킹엄에 대한 사업들을 저희는 전반적으로 쭉 다 봤던 것 같아요. 병원 사업, 그리고 뭐 암호화폐가 정말로 이제 허가를 받은 사항인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버킹엄이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사업들도 또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신도시 사업, 뭐 이런 것들을 9박 10일 동안 쭉 보면서 너무 굉장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김재민 이사님도 똑같이 느끼셨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되게 멘다공주를 퇴사하고 나서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사업인데 저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사업들이 크다 보니까 좀 아쉬웠죠. 우리가 정말 메타공주 때 혹은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 이런 사업들을 보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갑자기 제임스 회장님께서 리포그룹을 들어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리포그룹은 계열사 한 100개 정도 있는 굉장한 그룹입니다. 거의 뭐 시가총액만 계열사 전체 따지면 200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삼성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삼성 절반 정도 되는 시가총액. 내수 시장만으로 그렇게 가능합니다. 여기가 또 3억 명 인구다 보니까. 네. 리포그룹은 그리고 ATM기를 맨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가져온 기업이에요. 금융이 굉장히 센 그룹이고, 그리고 그다음 부동산이 이제 엄청난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롯데랑 좀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포그룹 2인자인 이제 마샬 전무이사님을 이제 소개를 해줄 건데, 제가 이때까지 NFT 사업이나 메타버스 사업 했던 것을 좀 브리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가 남은 상황에서 PPT를 막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이제 리포그룹 가서 PT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는
굉장히 무념무상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되게 힘든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잘 안 돼도 된다. 그런 마인드로 리포그룹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리포그룹이 이 사옥이 으리으리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컸고, 그리고 막 엄청 고가의 그림들을 또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그림들이 막 많이 걸려 있었고, 그래서 버킹엄 회장님과 그리고 버킹엄 또 소속이신 이제 리포그룹 현 임원인 부디 회장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인은행의 오너가이신 피터 회장님.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리포그룹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무이사님을 뵙고 전무이사님 방에서 막 PT를 하는데 갑자기 전무이사님이 딱 PT를 들으시더니 우리가 찾던 게 이거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리포그룹은 이미 뭐 돈이야 뭐 너무 많은 그룹이고, 근데 너무 좀 올드한 느낌의 약간 성향의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좀 웹3 이런 미래 산업에도 관심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PT를 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뒤에 리포그룹이랑 NFT에 대한 MOU를 또 맺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 PT 한 날 추석이 됐고, 그리고 그날 미팅이 끝나고 버킹엄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10일 동안 저한테 이제 명함 한 장 달라는 말이 없었던 회장님들이 갑자기 막 명함을 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저를 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디 회장님, 피터 회장님, 그리고 안항 회장님, 그리고 제임스 회장님이. 네, 제임스 회장님 방으로 딱 부르시더니 앉아봐 이러는 거예요. 제임스 회장님이. 그래서 앉았죠. 근데 이제 회장님들이 이제 저를 둘러싸고 막 인도네시아어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제임스 회장님이 통역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 별건 아니고 황 대표 뭐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래. 지원을 다 해주겠대. 너를 너무 좋게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메타공즈 사태도 알고 계셨거든요, 회장님들이. 저 오기 전에 다 사전에 조사를 다 하셨던 게 있었고, 근데 그렇게 너무 황송 대접을 해주시고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 그리고 뭐 빈말이지만 저한테 사람만 죽이지 마. 예, 그 정도로 모든 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그 말에 너무 감명을 받았고, 전 처음에 인도네시아 오기 전에 제가 했던 상상은, 전 인도네시아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많이 가봤지만 인도네시아는 또 멀잖아요. 네, 그리고 발리가 또 고가잖아요. 발리는 또. 네, 그러다 보니까 올 기회가 없었는데 되게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이 나라의 저력이 진짜 엄청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분들이 정말 너무 따뜻해요. 맞아요. 네, 국민성, 제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한국인이라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문화 산업이 또 강국이고 여기가 또 K-팝 소비국 1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저희를 또 좋게 뭐 대해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도네시아 분들은 정말 뭔가 부지런하고, 그리고 정말 깨어있고, 그리고 뭔가 이 또 한국의 어떻게 보면 이 K 문화산업 소비국 1위라는 거는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틱톡도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중국 다음으로 많이 할걸요. SNS 사용률도 엄청나고, 그리고 컨텐츠 만드는 걸 인플루언서들도 우리나라는 10만 정도면 인플루언서인데 여기는 막 축에도 먹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컨텐츠의 질도 굉장히 높은 나라이고, 그래서 저는 한 10년 굉장히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이 나라는 다양한 이유로 뭐 인구 많은 것도 있겠지만 부지런한 국민성, 그리고 뭔가 깨어있는 국민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빨리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나아가 보시죠.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우연치 않게 그렇게 거래소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거래소를 그때 만들 능력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김재민 이사님이랑 저랑 아마 동일했을 거예요. 뭔가 이 정말 그 회장님들이 굉장한 분들이었고, 뭔가 이 기회를 우리가 정말 살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정말 따뜻함을 받았던 뭔가를 우리가 기여를 해드리고 싶은데라는 마음.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는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쪽 버킹엄 사업의 에이전트로 활동하게 됩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님도 한번 모시고 왔고, 그리고 뭐 상장사, 네, 뭐 부사장님도 한번 모시고 왔고,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을 투자 좀 기회를 드리면서 투자 유치를 하는 그런 에이전트 역할을 네.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 에이전트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런 직업도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고, 뭔가 그냥 인도네시아에 오고 싶어서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그때 당시에 저는 되게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뭔가 다른 나라도 아닌 인도네시아만 오면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야, 이 인도네시아에 뭔가 운명적인 게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약간 기여를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버킹엄 사업에 뭔가 임발부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좀 강했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뭔가 아무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시작했던 그런 에이전트 일들이 이렇게 커져서 버킹엄에 저희가 또 신임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박중선 이사님 같은 경우는 반튼시아 또 네, 토지 계약까지 네. 해서 이제 신도시 개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업들을 나중에 이제 스노우시드 RWA 상품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런칭을 하는 네, 그런 결과들이 이제 좀 만들어질 텐데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오게 된 스토리는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또 김재민 이사님은 또 다르게 느끼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김재민 이사님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고 또 다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지금 인도네시아에 온 지 벌써 한 2년 정도 지났는데요. 정말 저희가 이제 그 황 대표님하고 우연한 계기로, 그때가 아마 한국으로 따지면 거의 한 8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와서, 버킹엄 홀딩스의 회사를 가보고, 여러 회장님들, 뭐 부디 회장님, 뭐 안왕 회장님, 그리고 뭐 피터 회장님, 뭐 이런 회장님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에 저는 좀 신기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버킹엄 홀딩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당장은 우리가 뭐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하나씩 우리가 좀 잘 풀어 나가면 언젠가는 또 우리가 여기 같이 어떤 무언가 좋은 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방금 전에 황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들, 뭐 개인 투자자 분들도 계셨었고 기업들도 있었고, 뭐 다양하게 저희가 계속 이제 연결을 해서 다리를 이제 놔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뜻밖의 또 좋은 기회가 와서 제임스 회장님께서 이제 뭐 저희한테 직함도 주시고 버킹홀딩스에 소속이 돼서 뭐 계속 활동을 또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스노우시드라는 뭐 기업이 나와서 계속 버킹홀딩스하고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네. 우선 버킹엄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버킹엄 인도네시아라는 회사가 언제 이제 설립이 됐고, 인도네시아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버킹엄 홀딩스는 2016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첫 진출을 하였어요. 홍콩 본사에서 인도네시아에다가 이제 가스배관 공사 수주에 성공을 합니다. 네. 팔렘방 지역이에요. 팔렘방 지역에 357km 정도 가스배관 공사에 이제 PM사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수주에 성공을 합니다. 왜냐면 버킹엄 홀딩스 회장님께서 한국가스공사 해외 단장님이셨거든요. 네, 본사 회장님이.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팔렘방 지역에 이제 한국가스공사랑 같이 해서 수주에 성공을 했고, 네, 수익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많은 돈을 또 해외로 가져가면 이게 세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근방에 땅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땅을 구입을 하면 세제 혜택이 있어서 모두 이제 땅을 구매를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42만 평 정도를 평당 약 10만 원 좀 넘는 금액으로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고 무언가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기에 갑자기 코로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사업은 굉장히 좀 힘든, 전 세계가 똑같았죠. 코로나가 좀 힘든 시기가 찾아왔었으니까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2017년 정도에 PDT 암 치료 기술이라는 것을 소개를 받게 되고 벨라루스에서 드디어 4세대 PDT 신약이 개발이 됐습니다. 네, 미국의 FDA 승인도 됐고요. 그 PDT라는 것은 한 100년 된 기술입니다. 원래는 암 치료는 요즘에 항암 치료 많이 하잖아요. 수술법이고 항암 치료를 하려면 항암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암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뿌리까지 제거를 암 세포를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수술 치료법인데 PDT 같은 경우는 비수술 치료법입니다. 원래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항암 치료로 해서 암이 이제 안 줄어드는 굉장히 큰 뭐 사기 정도 되면은 항암 치료로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암 세포를 좀 많이 줄여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PDT라고 해요. 근데 1세대, 2세대, 3세대는 이 비추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괴사가 심했다고 해요. 피부 괴사가. 근데 이번 4세대는 그런 피부 괴사도 없고 그리고 부작용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좋게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킹엄 홀딩스에서 그 벨라루스 대량 생산에 성공한 그 업체를 통해서 이 수입 인도네시아 독점권을 따냅니다. 그 독점권, PDT 독점권을 따내다 보니까 리포 실로암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랑 좀 같이 PDT 암 치료 기술을 임상 실험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출시했으면 좋겠다. 버킹엄이 먼저 리포를 찾아간 게 아니고요. 리포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겁니다. 네. 그때 당시 아마 안항 회장님이었을 거예요. 안항 회장님이 CEO로 네, 실로암에 계셨고 이 리포그룹 산하에 있는 이 실로암 재단은 어마어마한 의료 민영 재단입니다. 매출이 1년에 거의 10조 정도 나온다고 해요. 10조 맞나요? 22조입니다. 아, 22조인가요? 네네. 거의 매출이 22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한 병원 그룹이고 또 리포가 의과대학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70% 의사들은 다 리포 의과대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리포 그룹은 의료계에서도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지 않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으로 수익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영화가 돼서 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민영화 병원으로 수익화를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다 이어져 있잖아요. 편의시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병원 진료 못 받아서 뭐 되게 작은 병인데 죽고 이런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 나라는 섬이 18,000개다 보니까 이 18,000개 하면 그냥 우와 이게 아니라 대통령이 만약에 18,000개의 섬을 하나씩 다 방문을 하려면요 5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게 섬이 너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 사업을 민영화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포 그룹이 어느 정도로 굉장히 큰 재단이냐면 우리나라 아산병원 정도의 크기의 종합병원을 거의 44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까지 하면 거의 뭐 수백 개 되겠죠. 그 정도로 의료 재단 중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으뜸인 재단이다. 게다가 암 전문 병원도 인도네시아에 2개밖에 없어요. 국립암센터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리포가 운영하는 리포 실로암 MRCCC라는 거의 40층 정도의 건물에 암 전문 병원이 딱 인도네시아에 딱 그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로암 재단에서 CEO를 맡았던 안항 회장님이 저희 버킹엄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안항 회장님의 대단함을 또 말씀드리자면 2017년도까지 CEO를 하셨거든요. 병원장을 하셨거든요. 종합병원이 6개밖에 없을 때 부임하셨는데 안항 회장님 역량으로 44개까지 늘리신 거예요. 굉장하신 거죠. 그래서 안항 회장님이 이제 PDT를 버킹엄이랑 같이 하자라고 아마 연락이 됐을 거고 그래서 초반에는 같이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포그룹 인사들이 버킹엄이랑 이어지게 됐고, 또 제임스 회장님이 굉장히 잘하신 거는 사업 이야기보다는 골프 그리고 뭐 식사 이렇게 하면서 관시를 굉장히 또 잘 형성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건 정말 아무나 못하는. 그렇죠. 그래서 제임스 회장님이 그런 인맥을 잘 구축을 하셨고, 그런 관시들 그리고 이 의료계, 금융계 엄청난 분들이 버킹엄 주주로 참여를 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버킹엄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DT 암 치료를 지금 임상 거의 3상까지 다 완료가 됐고, 이제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제 PDT 암 전문 병원이 생기죠. 네, 안항 회장님이 직접 병원장을 또 하실 거고, 네, 그러한 게 이제 스노우시드 상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오프라인 사업들을 할 수 없게 되니까 회장님들께서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암호화폐 거래소였습니다. 이제 웹3 세상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 허가를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허가를 받은 게 MCI 거래소입니다. 또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거래소 법인이 얼마 없어요.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근데 이 MCI가 외국인이 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허용된 거래소기 때문에 아마 동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도 그렇고 많은 문의가 있었죠. 인수 제한, 투자 제한. 그래서 정말 그런 인수라든지 투자가 잘 이루어져서 그 거래소 사업도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 이 밖에도 지금 뭐 법인이 한 1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킹엄이랑 함께 하는 이유는 이렇게 굉장한 이력을 자랑을 하시는 회장님들 단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은 누가 하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회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버킹엄을 굉장히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이 버킹엄이 함께하는 사업들을 저희 스노우시드 사업에 좀 런칭을 같이 해보고 싶다. RWA NFT화를 해가지고요. 좀 그런 욕심들이 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장차 하는 뭐 이런 신도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양한 여기에 일어나는 또 K-팝 공연도 저희가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런 공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NFT화가 되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버킹엄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그냥 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버킹엄이 또 다른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가 서술을 해놨으니까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